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요일 트럼프가 살 종목이라는 코너로 진행합니다. 이 정말 임기 내내 한결같이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그리고 혹은 발언에 관련해서 이 현재 코멘트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 투자 아이디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유튜브에 토겐스탁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에 이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현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현재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께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포럼으로 이 한 해의 경제 사회 문제의 화두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행사의 이름은 1번 보아오 포럼, 2번 다보스 포럼, 3번 잭슨홀 미팅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이 세계의 저명한 기업가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퀴즈 힌트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토겐스탁 해외 선물과 글로벌 투자에 관련된 모든 대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살 종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트럼프가 살 종목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자, 리치스타님 그리고 김보현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현재 이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을 듯 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증시 역시 글로벌 증시가 좀 탄력을 받으면서 같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연휴 전입니다. 이제 설날이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을 저희가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김보스타님, 네. 현재 다보스 포럼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스위스에서 이제 열리는데, 하고 있죠, 지금. 네, 먼저 우리 김보스타님께 이 다보스 포럼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물어볼게요. 사실 다보스 포럼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화두로 던졌던 거는 환경 문제랑 두 번째는 관세 전쟁을 화두로 던졌어요. 근데 네. 의외로 쉽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유럽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볼 수 있을까 봐 엄청 기대했는데. 그걸 은근히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 간의 디지털세 관련해서 관세 부과를 연말까지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연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특별히 싸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 이거 만약에 나왔으면 아마 지수도 폭락했을 거예요. 네. 유럽 자동차 관세 매기고 그다음 유럽은 구글이랑 애플의 디지털 관세 매기고 이러면서 전쟁 시작했을 텐데 다행히 연기가 됐다. 이런 부분은 지수 상승에 상당히 좋은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렇게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여자 학생인데 그 북유럽에 계시는 그 학생 여자분하고 좀 환경 문제로 서로 트위터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무슨
북유럽의 혹시 여자 렌치였나요? 네. 그 여학생하고 왜 싸우냐 그럴 정도로 네. 유치하다 되게 뭐 이런 맞습니다. 정도인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면 정책 선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지지율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벨트에서 중국 대두 수입 관련 추가하면서 판벨트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네. 올라가긴커녕 지금 대두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마음이 급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자꾸 이 화석연료 쪽으로 몰아붙이면은 그러면 현재 지금 환경오염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이 부분 문제로 상당히 좀 걱정하는 분들한테 표를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하면 선회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선회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 현재 어제부터 어떤 종목들이 좀 강했냐면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쪽이 다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요 화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시장이 잘 나가는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어제 미국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지금 300명이 확진이고 4명이 사망했어요. 네. 치사율이 좀 낮은 편이죠. 예전에 이제 사스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치사율은 치명적이지 않는데 미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확실히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네. 중국 큰일입니다, 정부를 정말. 믿은 네. 우리가 잘못이다. 전 중국 정부의 방역을 어떻게든 잘해서 뭐 잘 막고 있다라고 하길래 네. 일말의 기대 단 1%는 믿었거든요. 99%는 사실 안 믿었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 정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역시 99.99%는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망률이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좀 금물. 어제 이것 때문에 좀 지수가 밀렸고 골드가 올랐거든요. 네. 골드가 이제 밑으로 밀렸다가 살짝 이것 때문에 반등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자면 아까 수요일 날 녹화분 촬영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전 주구장창 상방만 얘기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꺼내놓고 볼게요. 자, 코스피 제가 다 그어놨어요. 2240 안착하고 2080, 2300까지 보자. 코덱스 레버리지도 심지어 추천한 상태였고 추천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지금 고점이지 않냐. 전혀 아닌 거 주식 잘 모르는 분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릴게요. 투자 외 종합 보면 드디어 금융투자가 오늘 순매수 돌아섰잖아요. 코스피에서 3조 2천억 팔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확 틀었습니다. 매수로. 금융투자가 드디어 팔 거 다 팔고 이제 더 이상 네.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밀 때마다 기관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상방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리치리치스타님. 자, 우리 리치스타님께서는 코스피 코스닥 좀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 200으로 좀 따지자면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자꾸 제 이름을 계속 2번씩 매주 2번씩 얘기하니까 이제 네. 이거 이름을 그걸로 바꿔야겠어요. 네. 일단은 네. 저는 이제 김본스타랑은 조금 약간 내용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에서는 상승폭이 괜찮게 나왔어요. 하지만 네. 전일장의 하락폭보다는 못한 상승이었죠. 전일장에 굉장히 코스피 증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전일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수급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개인이 일단 지수에서 매수를 나선다면은 절대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네. 전일장에는 개인만 매수하고 기관과 외인이 양매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기관이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외인은 약간 눈치 보는 그런 모양새를 펼쳐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관의 힘으로 오늘 장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얘가 돌파하고 안착하려면은 결과적으로 308 자리, 308.50 이상을 넘어서줘야 네. 코스피 200 선물로 308.50 이상을 넘어서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뭔가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은 미 증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미 증시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미국은 경제가 이례 없는 호황이거든요. 경제가 이례 없는 호황이에요. 네. 13년 만에 뭐 주택 가격부터 해서 실업률 이런 게 가장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의 코스피 지수도 높다라고 하기는 조금 약간 애매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아직 뭐 하락으로 크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악조건도 있지는 않지만은 문제는 여기서 상승으로
크게 쏘기도 약간 어려워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박스권의 대응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상승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박스권을 먼저 좀 유지하다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조금 눌림을 받고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냥 김호수타님 말하고도 맞는 말 중에 하나는 눌림을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눌림을 한번 받고 네.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12월 달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12월 달에 2240 가볍게 가고 2280까지 간다. 네. 1월까지 무조건 간다. 무조건 아니지만 일단 간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실제로 가긴 갔어요. 가면 네. 2280을 가면은 2277.23이면 이 정도 갔다고 해도 참 부족하잖아요. 아니야. 부족해. 갔다고 해줘야 자, 빨리 돼. 말해요. 네. 부족하잖아. 부족하잖아. 갔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산술적 네. 수치로 부족하니까. 이 정도는 갔다고 네. 해줘야 돼요. 네. 네. 이 정도 갔다고 해줘야 되고 어제보다 어제 이시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전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양봉이 더 커요. 아, 그렇죠. 양봉은 더 큽니다. 양봉은 더 큰데 진폭 하락 진폭도 더 커요. 오늘 봉을 코스피 봉을 보시면 더 큰데? 봉으로는 이제 근데 네. 어제 떨어졌던 진폭 자체가 그러네요. 약간 네. 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정정해 주셔야 돼요. 네. 정정해 드릴게요. 0.2%더 크네요. 네, 싸우지 죄송합니다. 마시고요. 자, 두 분. 일단 나가서 싸울게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제 김본스타님하고 네. 비슷한 생각도 있지만은 약간 다른 부분은 한 방에 가기에는 조금 약간 너무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저랑 비슷한 얘기긴 해요. 네. 간다라고 했지만 저는 박스권 돌파해서 가든 저 간다고요. 네. 이거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거죠. 사실. 재무적으로 얘기했네. 이러면 내가 더 불리한데. 더 불리하죠. 저는 약간 유리하죠. 예. 네. 어쨌든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여기서 증시가 쭉쭉 상승해서 2,300 위로 올라가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저항대들도 솔직히 만만치 않게 좀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나오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나오는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2월 달에 옵션 만기를 팰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옵션 만기를 상방으로 잡을지 하방으로 잡을지 그거를 다음 주에 나오는 수급이 다 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나오는 외국인의 수급을 가장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건 이제 2월 달이면 이제 뭐랄까 이제 분기 MSCI 리밸런싱이 있거든요. 예, MSCI가 1년에 4번의 리밸런싱을 들어갑니다. 1년에 4번의 리밸런싱이 들어가는데 그게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이제 3개월 단위로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분기 2번에 반기 2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리밸런싱 할 때 우리나라 비중, 주식 비중을 그렇게 많이 리밸런싱 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단은 편출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뺄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에서 이번 얼마 전에 그 지난 11월 달이었나요? 리밸런싱 일었을 때 그때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제약 바이오 확 망가져버리는 그런 모양새 보였는데 일단은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리밸런싱 할 때 편출하는 주식이 뭐고 편입하는 주식이 뭔지를 조금 지켜보시면서 이번 리밸런싱은 일단 그렇게 나쁘지 않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안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전에도 리밸런싱 좋은 소식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 이제 거의 이제 리밸런싱 나올 때쯤 돼가지고 뉴스가 다시 터지면서 리밸런싱에서 우리나라가 확 비중을 줄여버리는 이런 구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리밸런싱을 봤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 게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재테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장을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약간 박스권을 일단 저는 바라보고는 있고요. 네.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눌림을 주고 상승하는 게 더 모양새가 맞아 보이지 않냐. 지금 시장이 튼튼한 이유는 미 증시가 네.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신고가가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고가를 갱신하려면 한참 남았어요. 근데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달성해주고 계속 버텨주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그나마 수급이 하루하루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은 그나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날이 좀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미 증시가 조금 약간 소폭 눌림을 받거나 약간 보합권에서 좀 끝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톰과 제리 이 두 분과 함께 종목 누가 상담 제리인가요? 자 고민 한번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003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미스터 블루 자 매수가 8,530원 비중 20%입니다. 손절가를 좀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라고 했네요. 자, 우리 리치스타님 일단 미스터 블루 일단 웹툰 성장을 비롯해서 그쵸? 에오스죠. 네. 에오스라는 이 게임으로 인해서 현재 좀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된다라는 이러한 이슈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전부터 계속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몇 년 동안
계속 3,000원. 그러니까 이게 증시 이 종목이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네. 2017년도 정도에 상장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2,000원, 3,000원에서 놀다가 이 구간에서 놀다가 자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11,55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향후에도 실적이 뭐랄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저도 웹툰을 보거든요. 솔직히 네. 저도 웹툰을 봅니다. 재밌잖아요. 예, 예, 네. 재밌잖아요. 네. 운세인감님도 웹툰 많이 보시잖아요. 예. 좋아요. 많이 좋아하시고 저보다 네. 더 좋아하시는 걸 아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 웹툰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웹툰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웹툰 작가가 뭐랄까 이제 고등학생들에서 가장 되고 싶은 뭐랄까 희망 직종 중 3위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웹툰이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미스터 블루 자체 회사가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또 실적이 결과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문제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셨던 단가 8,530원이 너무나 위쪽이라는 거 현재로서는. 네. 왜냐면은 얘는 지금 8,940원 그러니까 9,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9,000원 라인에서 굉장히 걸리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였던 네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을 하려면은 일봉으로 9,000원 자리를 찍고 밀리면 안 돼요. 일봉으로 9,000원 자리를 찍고 그 자리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 종가를 그 자리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어야지만은 윗단이 열려주는 그림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최근래에 9,000원 자리를 찍긴 찍었지만은 종가가 9,000원이 형성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밀려서 끝났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윗꼬리가 달리면은 주가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네. 계속 왕복을 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손절자를 잡으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21평선 여기죠. 좀 기네요. 7,730원대 라인. 일단 120 이거는 움직이는 거니까 이평선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이평선 움직이니까 122평선을 깨고 종가가 형성되면 일단은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22평선을 깨고 종가가 형성됐을 때 이 미스터 블루라는 차트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를 깨고 종가가 형성되면은 계속 122평선 아래서 놉니다. 한참 동안을. 그리고 얘가 다시 122평선을 올라타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올 때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온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121평선을 깨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깨고 종가를 형성한다? 일단은 손절 잡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단 자리에서 더 기다리는 게 맞아요. 하단 자리 뭐 6,400원 자리도 있고요. 그 아래에 본다면은 이 자리도 있죠. 5,200원 자리도 있고 이런 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2평선을 깨고 내려가서 종가가 형성된다면은 일단은 먼저 손절을 뭐 8,500원이면 거기서 손절하면은 한 3, 4% 정도, 13, 4% 정도 손절이시겠네요. 네. 그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일단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991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NC소프트 현재 매수가 53만 5,500원, 비중 20%입니다. 자, 김보님 추천으로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 얼마로 설정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자, 우리 김보스타님, 네. 일단 이 유명한 택진이 형, 이 네. 설 선물로 전 직원한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더 줘야 그거 돼요. 더 네. 줘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상승했는데. 자, 지금 이 오늘 같은 경우도 1% 넘게 상승을 하고 마감을 네. 했는데 목표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사실 아까 네. 나온 이 미스터 블루랑 NC소프트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거냐면 둘 다 중국 소비주가 알려주고 NC소프트는 이제 물론 중국의 게임 판호를 안 열어주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 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사실 웹툰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파라다이스나 이런 걸 딱 지켜보면 파라다이스는 주가가 좀 밀렸는데 뭐 때문에 밀렸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네. 한국에 많이 안 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 때문에 밀렸는데 미스터 블루는 중국 그 포털하고 웹툰 계약을 했죠. 네. 웹툰 계약을 한 상태인데 솔직히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스터 블루는 집에 가서 그냥 웹툰 보고 있는데 바이러스 옮기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 화두가 제일 이슈지 않나. 미스터 블루는 오히려 네. 중국 소비주로는 상당히 좋다. 반면에 NC소프트는 중국 소비 여력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판호를 안 열어줄 생각이에요. 절대로 게임은. 왜냐면 게임에서 싹쓸이 할까봐 우리나라가. 네. 근데 이제 NC소프트 제 추천을 하셨다는데 이분은 저보다 더 잘 사셨네요. 저보다 더 잘 하셨습니다. 왜냐면 김몬스터님이 한 48만 원대부터 매수 추천하시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일찍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팔아서 문제지만. 왜냐면 저는 이제 리니트라는 게임을 제가 지금 해봤어요. 네. 리니트 M 해봤어요. 해보면서
화가 좀 났어요. 이게 그때 너무, 김몬스타가 네. 리니지 게임 나오면서 사야 된다. 네. 몇 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사야 맞아요. 된다. 왜냐면 제가 게임 나오기 전부터 제가 옛날에 리니지2 PC 버전을 제가 열심히 했었거든요. 한 2년 했어요. 네. 예, 군주도 해보고 다 자, 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게임 중독을 보고 네, 계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학생 시절에 네. 그거 정신없이 해봤는데 그때 멤버들 700명이 모여가지고 다시 하자. 그 정도였거든요. 예, 그 정도였으면 700명, 10년 뒤에 700명이 다시 모인 거예요. 오. 그 정도 게임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파워 IP, 이 정도 리니지란 IP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 하고 이제 매수 추천했는데 막상 게임을 해보니까 너무 돈이에요, 다 돈. 그쵸. 과금, 뭐 살려면 과금을 안 살려면, 하면 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다 게임처럼 돈이니까. 해놔서 엄청난 실망을 하고 제가 했는데 이게 역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다 안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NC소프트가 이제 사실 리니지2 M이 흥행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실적 증가가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NC소프트의 장기적 비전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과금을 약간 유도해 가면서 엄청난 과금을 쓰게 만드는 게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생태계를 유지하지 않고 네. 그냥 과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이 게임은 오래 못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NC소프트에 대해서 목표가는 하지만 그게 이제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일단 상당히 좀 잘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67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6, 7만 원에 나와버렸는데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 종목인데 58만 원까지, 아니 67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20일 이평선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NC소프트 대장주를 두고 해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 수익을 못 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 네.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가장 강력하게 말했던 종목을 왜 네. 가입하셨는지. 저는 네. 실망 많이 했어요. 그런가요? 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853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해외 선물, 이 천연가스 매수 2.010, 이 한 계약 4분할로 보는데 이 추가 매수의 단가 좀 정해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자, 일단 이 선물 상담이 두 개니까 한 분 한 분 해볼게요. 자, 천연가스 이 리치스타님 어떻게 보세요? 천연가스 저는 네. 이제 이슈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매수자분들도 지금 가격대가 솔직히 나쁜 가격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가 언제까지 계속 내려갈 수는 없어요. 네. 문제는 지금 하락 패턴이 너무 깊은 게 문제이긴 한데 네, 맞아요. 일단은 천연가스가 올해 겨울에는 천연가스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올해 겨울이 따뜻하거든요. 맞아요. 천연가스가 상승을 하려면요. 추워야 겨울이 생각보다 많이 추워야 됩니다. 많이 추워야지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겨울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그죠? 작년 겨울이 예상보다 많이 추워가지고 작년 겨울에 천연가스가 초급등이 한번 나왔었던 적 있죠. 네. 4.929까지 올라왔어요. 추워서 그런 것보다 재고가 줄었었어요, 그때는. 재고도 줄었고 많이 추운 것도 줄었거든요. 있었죠. 예. 그 재고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재고가 많이 준 건 아니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고가 4년 평균에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건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이 또 정도의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네. 아니, 그러니까 네.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서 네. 가끔 팩트를 혼동하시길래 팩트가 아니라 예. 날씨가 일단은 추운 네,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네.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날씨 추운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 천연가스가 재고가 굉장히 또 안 좋아서 네. 이렇게 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 천연가스 재고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보면은 얘가 왜 내려갔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날씨가 천연가스는 날씨가 좀 자재우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외 선물 대회에서 투자 대회에서 이렇게 1등 했을 때도 천연가스 거의 했었죠. 네. 김원스타님. 그래서 천연가스 저는 이제 네. 그때 방송에서 저는 4.9에서 전 재산 다 넣어서 매도하자. 그쵸. 예, 알고 했었거든요. 있죠. 그 방송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지금 저는 천연가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사실.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잠깐 보시면서 얘기하면 저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 미 동북부 지역의 가스량이 최초로 지금 원래 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매주 재고를 얘기하신 거고 그쵸. 매주 재고를 얘기했죠. 이게 그 재고 말고 전체 재고 나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 보면 천연가스 재고가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 증가했는데 이번 주에 21일 날, 네. 21일 날 미 북동부 지역 가스 공급량 처음으로 줄었어요. 드디어 줄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수급이고요. 왼쪽 그림 보면은 천연가스 재고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네. 처음으로 좀 감소가 됐고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거는 뭐냐 시초활동 둔화입니다.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시추 활동이 둔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팔아봐야 안 나와요. 맞아요. 천연가스는 남질 2.3 않으니까. 이상부터 수익이 나옵니다. 마진이 네. 나오는데 2.3달러 이상부터 마진이 나오는데 마진이 안 나옵니다. 마진이 안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추기수를 줄여야 줄이겠죠. 되는데 중요한 건 네.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세일 업체들이 가스 플레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쉐일을 팔 때 가스랑 오일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네. 오일 가스 나오는 가스를 태워버려요 그냥. 이거 어. 플레어링이라고 하는데 플레어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인데 플레어링 양이 역대 지금 최고치입니다. 어. 역대 지금 최고치라서 제가 봤을 때는 전 4분할로 처음에 얘기 드렸었는데 이분이 2.010이면은 비슷해요 저랑. 네. 아직 두 번째 매수밖에 안 된 상태니까 네. 한 계약인데 지금 4분할이면 아직 세 계약 남았잖아요. 제가 좀 이따가 이 시간 마지막에 단가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한번 그 단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5823님 해외 선물 팔라듐 주셨네요. 자, 지금 매수도 늦지 않았나요? 라고 주셨네요. 일단 우리 리치스타님께서 팔라듐 어떻게 보세요? 네. 늦었습니다. 어. 늦었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따라가는 거는 만약에 자기가 진짜 난 그래도 팔라듐 해보겠다. 그러면 이 저가를 잡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2201이네요. 이 자리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매수를 따라가면 뭐 손절 잡고 난다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팔라듐은 어느 정도 약간 눌림목이 좀 나오는 구간대가 존재하거든요. 항상 네네. 그랬어요. 팔라듐은 상승폭이 굉장히 옛날부터 굉장히 베이스가 강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은 되돌리는 파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정 부분이 이전의 상승보다는 깊지는 않을 뿐이죠. 그래서 계속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팔라듐이 아직까지는 계속 우상향 차트는 맞습니다. 다만 이 종목 자체가 더 뭐랄까 여기서 눌릴 가능성이 많느냐 올라갈 가능성이 많느냐라고 따진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긴 하겠죠.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네. 이제 레인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내려가는 건 조정을 받을 때는 눌림이 어느 정도 약간 깊게 들어와요. 팔려드면 들어올 때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깊게 들어오는 거를 지금 따라가가지고 견디실 자신이 분명히 없을 텐데 네. 지금 매수를 한다는 거는 매우 늦었죠. 매우 늦었다고 저 봐요. 약간 좀 다른 생각인 게 네. 제가 아마 이 방송 계속 보셨던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8월 달에 팔라듐은 뭐가 되든 그냥 무조건 시장가로 매수다. 그냥 물어보지 마라. 더 이상 물어보지 마. 팔라듐 그냥 무조건 시장가로 매수하시면 된다. 물어볼 시간에 차라리 시장가 매수를 해라. 제가 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게 8월이 지금 자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8월부터 계속 저 10월까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도 지금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팔라듐 같은 경우는 가솔린 내연저감 장치에 쓰이거든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 차 때문에 이게 많이 떠요. 가솔린 차랑. 근데 내년 되면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거의 없어질 거예요. 거의 이제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 전기차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올해 상반기까지잖아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예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보라고 제가 얘기 계속 작년 8월부터 얘기 드리잖아요. 올해 상반기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밀렸을 때 당연히 매수할 만합니다. 단 올해 상반기까지만. 그 이유는 안 됩니다. 네. 똑같은데요? 밀렸을 때 매수. 아니 밀렸을 때 매수인데 저는 많이 밀린 이 팔라듐이라는 거 자체가 팩트 자체가 많이 밀릴 때 많이 안 밀려요. 살짝 밀리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면은 레인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네, 밀리는 근데 거예요. 이제 뭐 이 정도 상방 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저는 이제 요 팔라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사실 머리 아프게 밑에서 기다리지 말고 매수해 놓고 추가 태우면서 계속 가세요. 그래야 안 그러면 죽어도 못 사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네. 그래도 두 분 다 의견이 동일하다라는 점 알겠습니다.